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주말마다 날씨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말썽이더니 오늘은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잔뜩 찌푸린 날씨에 전국 곳곳에선 눈과 비가 흩뿌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나들이 길을 막은 주말 날씨 상황을 신선미 기자가 오늘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해발 고도 1,700m의 설악산 대청봉. 짙은 안개와 함께 강한 눈발이 날립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등 주요 국립공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탐방로 전 구간이 통제 중에 있습니다. 대피소와 야영장 역시 이용이 통제되어 오늘과 내일 모든 예약이 취소된 상태이고요. 속초와 인제를 잇는 미시령 일대에도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향로봉 20cm를 비롯해 미시령에 19cm 넘는 눈이 왔고 진부령은 9cm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서 내륙, 경기 동부까지 대설 예비특보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가 오고 있지만 기온이 떨어지는 밤부터 눈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제설에 대비해서 이제 제설 장비랑 덤프 트럭이 이제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눈이 쌓이면 이제 제설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짙은 안개도 가세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산지, 제주 등을 중심으로 한때 가시거리가 200m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에 밖에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운전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일부러 운전 안 하려고 하고. 기상청은 저녁부터 눈발이 굵어져 모레까지 강원 북부 일부 산간 지역에 최고 60cm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3cm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최고 7cm, 서울엔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은 습설로 일반 눈보다 2~3배가량 무거운 만큼 시설물 붕괴 등의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올 겨울 날씨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봄 날씨 마냥 따뜻해지더니 여름 장마처럼 폭우가 내리고 어느새 빗줄기는 눈이 되기 일쑤입니다. 오락가락한 날씨 탓에 모처럼 열린 이 겨울 축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솔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개막한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인 홍천 꽁꽁축제.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관광객들은 우산을 쓰고 낚시터 입구에는 출입 금지 표말이 보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얼음 낚시터는 이렇게 텅 비었고요. 낚시터 가장자리는 아직도 물이 흥건합니다. 썰매장도 문을 닫았는데요. 어제 내린 폭우 때문에 오늘까지는 야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흘러넘친 빗물 제거 작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물고기 잡고 썰매 타고 놀려고 왔어요. 속상해요. 유일한 야외 체험인 맨손 숭어잡기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좀 얼음 낚시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벼르고 왔거든요. 사실 이게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폭설 온다 그래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이번 주 3월의 초봄처럼 따뜻하더니 갑자기 폭우에 폭설까지. 추운 강원도를 기대한 사람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너무 틀리죠. 우리 어릴 때랑은 영하 18도였고 눈도 많이 오고 그냥 겨울이다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봄? 그냥 계절감이 1도 안 느껴지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평창에서도 고온 현상으로 축제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구는 아예 축제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시켰습니다. 화천과 평창에서도 폭우로 어제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 기후는 갈수록 더 뚜렷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 북극 쪽에 해빙이 높고 비선형적으로 엮이면서 계속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한 주 만에 봄과 여름, 겨울을 오가는 얄궂은 날씨에 겨울 축제 현장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잠시 뒤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하는데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먹구름 낀 우리 수출길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순방 성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인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항의 환송을 위해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웃으며 악수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출국 직전 윤 대통령은 SNS에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실제 이번 순방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1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통해 원전, 에너지, 투자, 방산, 기후변화, 우주, 보건의료,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한국과 UAE는 정부와 민간 양해각서 30여 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이 수주한 원전 수출 1호 바라카 원전에 방문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양국 간 원전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스위스에서는 다보스 포럼 단독 특별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한국 정상이 참석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6박 8일 일정의 UAE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오는 21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장관급 두 자리에서 모두 경질한 건 더 이상 논란이 번지는 걸 막고 순방에만 전념하겠다는 의도였을 겁니다. 나 전 의원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줄곧 1위를 달렸던 지지율이었을 텐데 여기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유빈 기자가 여권의 분위기부터 전하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친윤 진영의 지원을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나 전 의원 측이 반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당대표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김 의원은 32.5%, 나 전 의원은 26.9%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라며 수가 뻔히 보이는 여론 마사지에 속을 당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란다고 말한 뒤 다시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지만 갈등으로 보이는 모습을 확산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헛발질을 거듭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이 느닷없이 민주투사로 둔갑해버릴 눈물의 출마 선언을 기대해본다며 나 전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친윤 의원들도 김 의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 경북 지역 방문에 대거 동행했습니다. 이기는 리더십, 뚝심의 리더십으로 20년 정치를 저는 일관해 왔는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역전의 골든 크로스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의원은 서울 지역 당원들과 만나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총선 공천 파동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기간에 과연 결론이 나올까요? 이번 사태의 막전 막후 취재를 홍지은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홍 기자,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과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여론조사 다투고 있는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 마사지까지라는 이 표현까지 나오면서 나 전 의원 쪽이 반발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네, 나 전 의원 측은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보면요. 리얼미터에서 오늘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차 범위 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윤심과 함께 김기현 대세론에 당원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사흘 전 발표된 다른 업체 여론조사에서는 나 전 의원이 김 의원을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업체가 다르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론 마사지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하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이리저리가 굳건해질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서투르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작이 벌어졌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조사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이기 때문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선관위는 당대표 경선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아 여심이 등록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 의원 측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좀 보면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공식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나 전 의원의 출마 결심에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나 전 의원을 전격 해임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김기현 의원이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온 건데요. 윤심이 작용해서 김 의원은 상승세다, 나 전 의원은 하락세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설 연휴 전까지 30%대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출마를 굳혔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명확하게 언제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에 이 결심 밝히겠다고 하는 건가요? 예, 설 연휴 전에는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 전 의원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마음의 준비는 다 됐다며 시점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까지 측근들과 충북 단양 무인사를 찾은 뒤 어젯밤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다시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며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마 결심을 하면 당 주류인 친윤 진영과 손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수도권 연대 등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임 처분을 내리고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지방으로 갔어요. 도대체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네, 친윤 의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대통령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직을 맡으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갈 것처럼 당 행사에 참석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반대를 했는데도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친윤의 비판 여론이 커졌고요. 또 지난 10일 문자 사의 표명 때만 해도 윤 대통령은 주변 참모들이 해촉을 해야 한다고 해도 참아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방 전날, 바로 어제이죠. 서면사직서와 함께 친윤을 향해 당신들이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SNS에 적자 선을 넘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공무원 중징계 처분인 해임 카드를 꺼냈고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독한 척 외로운 모습을 연출하려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통속적인 정치 심파극이라고 나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무슨 말을 다 하겠느냐며 일단 확전을 피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 무장론을 언급해 논란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오늘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체 핵 보유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겁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백악관 밖으로 나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장 색상과 사선 넥타이로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가 하면 기시다 총리 어깨에 연신 손을 두릅니다.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고 진짜 친구라는 표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Fumio, they like you. 大変温かい歓迎の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You're a real leader and you're a real friend. 회담은 오찬을 포함해 2시간 정도 진행됐고 기자회견 없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한 것에 대해 미일 정상이 한 목소리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적국을 공격할 수 있게 한 일본의 새 방위 전략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설 선물은 무엇?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얼굴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바로 배달 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설 선물을 보내줬다면서 감사 인사를 남겨 화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마음 써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배달 사고 아니냐, 먹지 말라 등인데요. 물론 잠시 휴전이라는 훈훈한 댓글도 달렸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살려달라는 뜻이냐, 그런다고 피해자를 만나주겠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게 댓글처럼 배달 사고가 난 건 아니죠? 네,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자고 했으니 대통령 선물을 받은 김에 나름대로 반가운 소회를 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렇게 윤 대통령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은 계속 날선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표는 이번 주 검찰 수사 등 윤 대통령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덕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안보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순수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짓말과 조폭, 불법과 비리로 가득 찬 과거가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를 잃게 합니다. 대통령의 설 선물을 두고 한 이 대표의 메시지가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 또한 그동안 이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반응보다 설 명절만큼은 덕담을 나누는 정치권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뭘까요? 때 아닌 토착 외구론.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때 아닌 이 토착 외구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논란의 시작은 김기현 의원의 그제 발언입니다. 당원 100% 룰이 다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는 질문에 한국 축구팀 감독을 뽑는데 일본 국민의견을 30% 반영하라는 게 가능한 얘기냐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SNS에 김 의원의 민주당 토착 외구론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합세했습니다. 아무리 비열하지만 경박할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김기현 의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국민 비유가 뭐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 또 이 토착 외구론까지 나오니까 당황하긴 했을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네, 물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우리 당에 입당한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 당의 소중함과 긍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토착 외구는 민주당이 즐겨 쓰는 혐오 용어라며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는 절박한 상황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마치 토착 외구론과 같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 토착 외구라는 단어로 싸우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로만 결정되는 만큼 보수 지지층만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이끌 대표라면 지지층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부지 안에 있는 스카이 72 골프장은요, 수도권 최대 규모입니다. 이 골프장을 놓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이겼지만 스카이 72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사흘 뒤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했는데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이 등장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골프장인 스카이 72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골퍼들이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땅 주인은 인천공항공사. 운영사인 스카이 72의 토지 사용 기간은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사 측이 당초 계약 조건이던 활주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운영 연장도 논의해야 한다며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2년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스카이 72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넘기라고 선고했습니다. 시한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하지만 골프장이 영업을 계속하자 오는 17일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입점한 임차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며 이달 말까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영업할 권리가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 소송이 끝난 이후에 세입자에 대한 별도 판결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반면 공항공사는 부지와 건물 등을 돌려받으려면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후속 운영자는 임차인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 그 자체는 저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그 법원에 적법한 어떤 후속 절차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인천시는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스카이 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했다. 지금껏 미루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오는 17일 강제 집행 과정에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경찰 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 순경이 장한 일을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10대 소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히려 배운 대로 했을 뿐이다 라면서 겸손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길을 걷던 학생이 휘청거리더니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뒤 그곳에서 사람이 급하게 나와 어딘가 달려가고 이내 경찰과 함께 되돌아갑니다. 다른 경찰은 물론 구급차도 현장에 출동합니다. 서울 염창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남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1일 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건 50m 거리에 있던 염창지구대 소속 김범진 순경이었습니다. 호흡은 없는 상태였고 맥박은 좀 희미하게 뛰는 상태여서 이제 CPR을 실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흉부압박 위치 찾은 다음에 30회 정도 이렇게 먼저 실시하라고 좀 배웠어가지고. 김순경의 응급조치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다행히 학생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평소 불안 증세를 알아오던 학생은 집에 가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발작 증세를 보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순경은 지난해 6월 임관한 7개월 차 새내기 경찰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이었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꼼꼼히 기억하고 있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배운 대로 저희가 CPR 실시하니까 금방 이제 의식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과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길입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설 차례상 차리기도 부쩍 버거워졌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한 사람당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례상 준비를 앞둔 시민들은 물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 채소류, 파란색 나물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차례상 준비하는 게 한 2배, 3배 정도 더 돈이 드는 것 같아.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5만 4,300원. 지난해보다 5.7%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시금치가 40% 넘게 올랐고 소고기 국거리도 10% 가까이, 조기는 18%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부 치는 데 들어가는 달걀과 밀가루 가격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많이 오른 상태. 정부는 300억 원을 투입해 설 물가 잡기에 나섭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부터 전국 전통시장 58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액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달라지는데 1인당 최대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소고기와 과일 7만 6천 원어치를 샀는데요. 시장 안에 있는 교환소에서 바로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저는 과일만 사는데도 그게 벌써 가격 차이가 벌써 확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조금 더 자주 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마트도 부담 낮추기에 동참합니다. 한 대형마트가 성수품 최대 50% 할인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 목요일쯤 다른 마트들도 할인 행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물가 탓에 허리가 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대국인 영국은 100년 만에 닥친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 된 유명 상점가도 한국 건너 한국골로 가게가 비었습니다. 세계를 가다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붐비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할리우드 스타와 동화 같은 사랑에 빠지는 서점 운영자. 영화 속 주인공이 그녀를 잊지 못하고 하염없이 거닐던 노팅힐의 골목에는 과일 가게, 옷가게를 찾는 행인들로 붐빕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노팅힐 골목을 찾았지만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이곳 런던의 노팅힐도 문을 닫는 상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일을 했던 서점 옆에 있는 이곳 상점도 문을 닫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최악의 경기 침체가 들이닥친 영국에선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아 1년 새 폐업한 상점 수가 50% 급증했습니다. In other parts, it's been tougher, where demand has not held up so well, and we see it in the figures for shops closing. 번화가였던 옥스퍼드 거리에서도 골목마다 비어있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자릿수까지 치솟은 물가와 급등한 에너지 비용이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Our bill from from £2,500 a year is gone now to $7,500. 존슨 전 총리의 불명예 퇴진 뒤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트러스 전 총리도 혼란만 키우고 사임했고 이후 취임한 수넥 총리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lot of what the previous Prime Minister proposed was then cancelled by the new Prime Minister. 영국 중앙은행은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최장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런던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차세대 육군 부대 아미타이거가 지난해 창설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미군과 연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래형 전투 현장은 어떨지 김재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적군이 점령한 고지에 가장 먼저 등장한 건 무인 항공기입니다. 곧이어 저고도 비행을 하는 드론도 출격합니다. 광학 10배 줌까지 촬영 가능한 풀 HD 카메라를 장착해 적군의 동태와 위험 요소를 살핍니다. 목표 지점의 상황을 확인하자 대기하던 장갑차들이 일사불란하게 전진합니다. 차륜형 장갑차 100호와 최고 시속 100km를 질주하는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입니다. 연막탄으로 적의 시야를 분산시킨 뒤 장갑차에서 한미 장병들이 튀어나와 민첩하게 적의 고지로 돌진합니다. 장갑차를 뒤따르던 병력들은 진흙탕 바닥에 엎드려 앞선 장병들을 후방 지원합니다. 지난 2일부터 내일까지 총 13일 동안 육군의 아미타이거 시범 여단과 미 2사단, 연합사단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목표 지점 확보를 위해 제 뒤로 보이는 장갑차들이 투입됐는데요. 장갑차, 무인기뿐만 아니라 주요 무기들이 동원된 이번 훈련에는 한미 장병 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총성은 울리되 실탄 대신 레이저를 발사하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교전을 벌여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의 전투수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As a wheeled platform, we can deploy quickly to any area of operations within the peninsula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새해 첫 연합훈련을 가진 한미는 올해 대대급 연합훈련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오늘 오픈 인터뷰는요. 뉴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민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신 거는 처음 아니신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좀 이 자리가 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첫 번째는 네. 좀 긴장도 되고 약간 설레이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체이스라는 곡이 네. 나오면서 솔로 앨범이신데 네. 무려 42개국에서 1위를 달성하셨더라고요. 며칠째 긴 악몽에서 깨 가빠져버린 호흡에 숨을 고르네 깊게. 많은 분들이 진짜 전 세계에서 관심과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좀 제일 컸고요. 좀 큰 힘이 되고 좀 용기를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이 SM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워낙 자기 앨범이기도 하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 제 이름을 이제 걸고 나오는 앨범이다 보니까 제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갔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저희 뭐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뭐 A&R 부서, 뭐 이 앨범 부서, 뮤직비디오 팀 부서 모든 이제 전 직원분들을 제가 좀 괴롭히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정해진 이 일 시간이 있는데 제가 너무 괴롭힌 게 아닌가. 많은 분들 스태프분들의 노고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기억나십니까? 그때 2008년 딱 그 데뷔할 때 그 순간? 2008년 5월 25일에 제가 데뷔를 했는데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날 하루가 지금도 좀 또렷이 기억날 정도로 데뷔 전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오다가 이제 데뷔 후에 어떻게 보면 샤이니 민호라는 새로운 저의 이름이 생기면서 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날 하루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멍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데뷔하기 전에 상상했던 이 연예계의 어떤 모습과 네. 진짜 데뷔하고 난 이후에 이 연예인으로서의 모습, 괴리가 좀 있었습니까? 좀 다른 모습이 있던가요? 너무 어리기도 했고 당시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냐면 아직 어리고 성숙되지 못한 걸 제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더 이렇게 막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네. 지금 상황에서 느끼실 때 연예인으로서 느끼실 때 좀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대중예술을 하고 있는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만나든 어떤 앨범을 내든 좀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받으신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아티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15년의 아이돌 생활 동안. 당연히 이제 외롭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엄청 크죠. 근데 주위에 좋은 어른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건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이제 선배가 저의 가장 큰 도움을 진짜 준 것 같아요. 열정으로 뭉친. 글쎄요, 열정을 많이 자제시켜줬죠. 저의 열정을. 자제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선 좀 자중해라, 민호야. 아하. 생활적으로나 좀 힘든 점이나 뭐 외로운 점을 많이 들어주고 좀 해소시켜 주시려고 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찐한 얘기도 하고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힘들다는 해병대를 갔다 오셨는데 그렇죠. 호국 훈련 받으시려고 말년 휴가를 20일이나 반납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반납을 하고 나서 후회를 안 한 거는 아니에요. 후회도 있었지만 그때의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 즐거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못 올 시간들이잖아요. 일병 때 또 했던 호국 훈련이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자리를 잡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 전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휴가를 반납하고 훈련을 참가했죠. 좋아하는 이제 축구팀, 응원할 수 있는 축구팀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맡고 계신다고. 네, 이번에 또 올해부터 K리그 2에 이제 청주 FC 감독님으로 또 이번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워낙 운동 신경도 워낙 좋으시고 센스도 있고 하셔가지고 이 축구 선수의 길과 이 아이돌의 길 조금 고민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영향도 있으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저는 당연히 축구 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주 이제 아버지를 보러 경기장을 갔고 그리고 축구를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당연히 축구 선수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굳게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힘든 길인 걸 알다 보니까 반대를 하셔서 이제 그 축구 선수의 이제 마음을 제가 접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길거리 캐스팅으로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내가 이 연예인으로서 좀 그 꿈을 꾼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목표가 그때부터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네. 15년간 아이돌로 이렇게 지내시면서 모범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갓 아이돌로 데뷔하신 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정말 본인이 좋아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정말 힘들고 지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좋아하면 포기하지 않고 이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내가 지금 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다 박수를 받고 좋은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또 시민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 스포츠 덕후시고 축구 덕후로 알려져 있고 만약에 월드컵에 나갔습니다. 이강인의 프리킥을 받아서 지금 골을 넣었습니다. 조규성 선수처럼 골을 넣었습니다. 헤딩을 넣었습니다. 어떤 세레머니를 하고 싶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다 한 번씩 방구석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은 했습니다. 만약이니까 제가 이 활동을 하다가 말도 안 되게 국가대표로 뽑혀서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 골을 넣는다면 저와 이제 팬분들과 이제 하는 이 포즈가 있는데 저의 이제 팬분들이 이제 샤이니 월드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하시죠. 이 배우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더 패블리어스에서 주연 맡으셨습니다. 지우민입니다. 지은이 엑스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친구지만요. 정말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기 때문에 꾸준히 좀 다양한 캐릭터를 진짜 하고 싶어요.
가수로 남고 싶으십니까? 배우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연예계의 다른 모습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뭐 어떤 걸로 남고 싶기보다는 그냥 샤이니의 그냥 민호로 남고 싶은 게 제 마음이네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대중분들에게 다가가는데 더 멋진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민호 씨를 보니까요. 수식어를 만들어가는 남자, 그리고 열정을 쫓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샤이니의 민호 씨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는 외출하신다면 눈과 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와 눈은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으로는 폭설급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한 번에 2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눈의 양은 강원 산간의 많은 곳은 60cm 이상, 동해안에도 40cm가 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역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내일까지 1에서 3cm의 적지 않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로 붕괴 사고가 우려되고요. 제주 산지와 해안가로는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내일 비와 눈이 그치면서 날이 차가워지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강릉 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도 서울 2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더 떨어져서 다음 주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설 차례상 차리기가 벌써부터 두려워집니다. 이번 차례상은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밀키트로 차리겠다는 사연을 듣고 있자니 왠지 씁쓸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은 어떻게 명절쇠나 걱정이 한가득인데 정작 민생 책임지겠다 소리쳤던 정치권은 오간데 없습니다. 한쪽은 당권 갈등, 또 한쪽은 사법 리스크 논란에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민생은 누가 챙깁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 다툼에 차례상 뒤집어질라.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